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녹음을 했습니다만 음향이 안 입혀지는 바람에 오늘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다시 하는 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 음향이 안 입혀지는 바람에 오늘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오늘 다시 녹음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통과되는 토지 허용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게 법이 통과 안 될 것 같은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음향이 안 올라와서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입혀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향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음향이 버벅거리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습니다. 밤 늦게라서. 그래서 오늘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지금 이제 통과되려고 한다라고 했던 토지 투자 허용 관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가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또 건설사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건 최종적으로 다 결론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과가 돼도요,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 법의 내용으로 토지 투자를 하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방콕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도 가격은요 뭐 1억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예 거의 쓸모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억 이상은 있어야지만 지금은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금액이 낮으면요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방콕이라는데 중심부에 똘똘 뭉쳐가지고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콘도의 필요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제 전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역세권 위주로 어느 정도 콘도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뭘 보면 아시냐면 우리가 이제 통로 같은 데를 얘기를 드릴게요. 통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타유 쪽 있죠. 위타유 아래쪽 같은데 이쪽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면적이 넓게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태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 있죠. 그 시암 근처 지역들, 예를 들면 라차테이, 파야타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강변 안쪽으로 같은 경우도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넓은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비쌀수록 그것을 소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4인 가족이 산다든지 아니면 3인 가족이 산다고 할 때 집을 넓게 쓰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좁은 집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넓은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재력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집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한테 연락이 와갖고 물어볼 때 이 지역, 저 지역 물어볼 때 전부 다 제가 한테 설명 들으신 분들은 그 지역마다 통할 수 있는 면적대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앞에도 얘기했듯이 소득이 줄어들고 콘도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역세권에 최근에 마련된 잘 되고 있는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면적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통로에서 예를 들어서 원베드룸 사시면요 한 50스퀘어미터 정도 합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가면요 50스퀘어미터 투베드룸 만듭니다. 그 50스퀘어로 투베드룸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다 사이즈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방콕은 크기가요 서울의 2.6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역에 지금 전철이 완성되고 있어서 그 전철이 완성된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준공될 수 있는 콘도가 있다. 그래서 이 콘도는 샀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한들 그 지역을 사지 않습니다. 왜?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50%, 60% 이상이 물어보는 데가 아속, 통로, 프롬퐁, 에까마이입니다. 그리고 좀 안다 싶으면 빨랑까오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가격으로 같은 위치에 훨씬 좋은 예를 들어서 위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쪽에 있는 지역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그냥 가격이 같으면요 동쪽에 있는 지역을 삽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에까마이하고 예를 들어서 파야타야하고 같은 가격인데 이 콘도 둘 중에서 로케이션이 파야타야가 좀 좋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했을 때 어느 걸 살 것 같습니까? 에까마이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가지고 가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콘도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빨랑까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을 했고 제가 투자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 예전에 빨랑까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중국인들이나 가는 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중국인들이 많으면요 거기가 부동산 가격 오르는 데입니다. 중국인들이 싫고 나쁘고 간에 그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짱깨들이 많으면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집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 있냐고 물어보면요 돈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3억 가지고 통로 찾는 겁니다. 제가 돈 얼마 있냐 물어봅니다. 아속 통로 얘기하면 돈 얼마 있냐 물으면 3억 있대요. 3억으로 투베드룸 3억으로 원베드룸도 못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부분 원베드룸도 못 삽니다. 좋은 콘도는. 왜냐하면 좋은 콘도는 넓이도 넓어요. 통로 같은 데는. 그래서 동네마다 사야 되는 면적도 다르고요. 살 수 있는 가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에 와서 콘도를 접근하실 때 기본적인 상식 부분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격 싼 콘도로 살려고 하면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아는 거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여행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주 가본데 그거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뭔가가 외곽에 생겨서 그 콘도를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이 아니군요. 올 초에 제가 외곽지에 있는 콘도를 한 1억 2천, 1억 1천 요 정도에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로 싼 거냐면 꼭대기층 가격이거든요. 꼭대기층 가격인데 태국 사람들 코트보다 싸게 줬습니다. 10채를. 그런데 거기서 연락을 오는데 제가 투자를 시킨 건 10채가 안 됩니다. 한 5채 정도, 지금 기억에 5채 정도 됩니다. 그 5채 정도 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1억 1천 투자를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줄 압니다. 돈이 투자가 작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있잖아요.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10%면요 1억이지만 1억에 10%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10%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소득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작겠습니까? 임대료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면적이 작으니까 임대료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또 외곽에 있는 지금 배드타운화 되고 있는 지역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몇 번 시켜드렸지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원베드룸 예를 들어서 35스퀘어미터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지금 환율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하로 나오면요, 눈 감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2억 5천 이내로 있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2억 5천 이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2억 5천 이내의 모든 조건을 허용한 콘도가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면 그 콘도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그 빠르게 사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2억 5천 이상 있어야 어느 지역에서, 그것도 뭐 통로나 이런 데 택도 없고요, 에까마이 택도 없습니다. 35스퀘어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이 2억 5천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잘 아시는 지역을 얘기 드리면, 통로 같은 데는 원베드룸을 저는 거래를 아예 안 합니다. 이런 지역은 원베드룸을 거래를 해서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넓이가 80스퀘어미터 이상, 뭐 기준은 100스퀘어미터 이런 거 잡으셔야 되고요. 비쌀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건설사에 나오는 비싼 콘도일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도들을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이 작은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요, 어떤 걸 사냐면요, 소로에 있는 낮은 콘도도 사고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5스퀘어미터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2억 5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이하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한 2억 정도 언저리에 자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하로 나오는 콘도 중에서 모든 기준점들을 전부 다 통과한 콘도라고 하면 그건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사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이하로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마음을 비우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새로 나오는 뭐 지역에 아주 좋은 콘도가 있냐라고 물어봐서 그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고요. 금액이 낮을수록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콕의 콘도는요, 중간 가격들이 제일 많이 오릅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중심부가 똘똘 뭉쳐져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 가격대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그 중간 가격대를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한 지역에서 빨리 변화하는 지역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타야도 하기 때문에 파타야에 말씀드리면, 파타야는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억 5천 이상 있어야지 그나마 제대로 된 고층, 여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기 때문에 높은 콘도를 사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거 잘 돼 있는 거 사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콕에 최소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다시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제씨였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업데이트가 못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 제가 웹캠을 살 겁니다. 웹캠을 사기 전까지는 라이브 방송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 그걸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 다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번들로 했더니 번들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화면이 많이 흔들려서 내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